안녕하십니까. 3월 3일 한국TV뉴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오늘은 슈퍼 투스데이 예비선거일입니다. 오늘 예비선거에서는 LA 시의회를 비롯해서 가주 상하원, 연방의회 선거에 많은 한인 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져 어느 때보다 한인 사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타운 내 투표소에는 출퇴근 시간이나 점심시간을 틈탄 직장인 등 한인 유권자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워싱턴주 시애틀 일대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사망자가 4명 더 나와 미국 내 사망자 수는 6명으로 늘었습니다. 사망자는 모두 워싱턴주에서 나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한국에서는 미국행 직항 비행기에 타는 모든 승객에게 자국 공항에서 의료 검사를 실시합니다. 한국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문재인 대통령 탄핵 촉구 국민동의청원에 10만 명이 동의해 청원이 성립됐습니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확산 사태에 대해 엎드려 사죄했습니다. 무대 예술인 그룹 시선이 이끄는 뮤지컬 도산팀이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일주년을 기념해 지난달 29일 타운 마당몰에서 플래시몹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인 사회 이슈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한국TV 뉴스입니다. 오늘 슈퍼 투스데이 예비선거에는 한인 후보들이 대거 도전하고 있어 지난 수년 사이 급성장한 한인 정치력 신장의 현 주소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LA 시의회에서는 4지구의 데이빌 류 시의원과 12지구 잔리 시의원이 재선에 도전을 하며 미셸 박스틸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는 48지구 연방 하원직에 도전해 한인 최초의 여성 연방 하원의원 탄생 가능성이 주목됩니다. 지난 2018년 39지구 연방 하원 선거에서 현역인 민주당 길 시스네러스 의원에 아깝게 역전패를 한 영킴 전 가주 하원의원이 재도전하며 지난 2018년 연방 하원에 도전을 했다 아깝게 패한 데이브 민 후보는 이번엔 가주 37지구 상원에 도전합니다. 가주 하원 68지구 현직인 최석호 의원, 주상원 29지구 후보로 나선 조재길 전 세리토스 시장, 주하원 38지구에 도전하는 애니조 후보, LA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LA시 10지구 시연직에 도전하는 그레이스 유 변호사,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2지구 선거에 나선 정찬용 변호사 등도 선거 결과가 주목됩니다. 오늘 타운 내 투표소에는 출퇴근 시간이나 점심시간을 틈탄 직장인 등 한인 유권자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안수빈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슈퍼 투스데이인 3일 투표소가 오전 7시에 문을 열기도 전에 한인타운 내 마련된 서울국제공원 투표소 앞에는 한 표를 행사하려는 유권자들로 긴 줄이 늘어졌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한인 유권자들도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이번 예비선거에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가리는 데다 시와 카운티, 연방의회 의원으로 남가주 한인 후보들이 대거 출마해 한인 유권자들도 뜨거운 투표 참여 열기를 보여줬습니다. 한국 여러분들께서 우리 동포를 위하고 이 미국에서의 새로워짐을 바라고 일하기 위한 그런 뜻이 많이 있어서 그분들에게 한표나마 응원을 아끼지 않는 그러한 정신이 필요하겠다 싶어 일찍 투표소에 나왔습니다. 네, 미국 시민권자로서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내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번에 그래도 저희들이 많이 준비를 했어요. 메일링 발로트를 신청하고 그래서 특히 우리 한인 후보님들께서 꼭 당선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 올해부터는 지정된 투표소와 관계없이 유권자 편의에 따라 가까운 투표소에서 하면 되기 때문에 점심시간에도 시간을 내 직장 근처의 투표소를 찾는 한인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바뀐 선거 방법과 새로운 투표장치 도입에 익숙지 않아 유권자들이 혼돈을 겪기도 했습니다. 타운 내 서울국제공원 투표소 자원봉사자들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이름, 주소, 그리고 정당을 확인한 후 사인을 하도록 설정되어 있으나 한인 유권자 상당수가 크게 적힌 이름만 확인하고 주소를 상세히 살펴보지 않아 엉뚱한 구역의 투표용지를 발급받는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한인타운 내에 여러 투표센터들이 있지만 한인 자원봉사자의 수가 부족해 영어가 서투른 한인 유권자들이 도움을 받기가 어려운 점도 아쉬운 점으로 지적됐습니다. 한인타운 등을 포함하는 10지구 LA시의원에 출마한 그레이스 유 후보는 LA 선거관리국의 실수로 10지구에 거주하는 한인 유권자들이 잘못된 투표용지를 받아 혼선이 빚어지는 것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LA시 10지구에 거주하는 약 1,098여 명의 유권자가 2020년 3월 선거와 관련해 10지구가 아닌 4지구의 후보가 표기된 오류가 있는 한글 샘플 투표용지를 받은 데다 이와 별도로 부재자 투표용지에는 영문 투표와는 달리 반송 봉투에 주소를 표기해야 한다는 지침이 누락되어 있어 한인 유권자들에게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한국TV 안수빈입니다. 워싱턴주 시애틀 일대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사망자가 4명 더 나와 미국 내 사망자 수는 6명으로 늘었습니다. 사망자는 모두 워싱턴주에서 나왔습니다. 4명 가운데 3명은 킹카운티 주민이었고 다른 1명은 시애틀 북쪽의 스노호미시 카운티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커클랜드의 에버그린 헬스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 사망자 4명을 포함한 킹카운티의 코로나19 환자 가운데 8명이 커클랜드의 요양시설 라이프케어 센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라이프케어 센터는 최소 50명의 입소자와 직원들이 코로나19 증상을 보이면서 대량 발병이 의심되고 있는 시설입니다. 무대예술인 그룹 시선이 이끄는 뮤지컬 도산팀이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일주년을 기념해서 지난달 29일 타운 마당몰에서 플래시몹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김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으로 타운에서는 3.1절 행사 등 단체들의 행사가 잇따라 취소됐지만 지난달 29일 낮 한인타운 마당몰에서는 3.1절을 기념하는 신나는 플래시몹 행사가 개최돼 심적으로 지친 한인들에게 생동감을 선사했습니다. 약 20분에 걸쳐 진행된 이번 플래시몹에서는 범동포 프로젝트 합창단과 함께 독립선언문 낭독과 만세운동, 3.1 만세운동 가운데 일제에게 희생된 유관순 열사의 옥중신, 애국가 피날레 등이 재현되었습니다. 진한 감동을 전한 이번 공연은 마당몰을 방문한 한인과 타인종의 발길을 잡았습니다. 마당몰을 방문했다 뮤지컬 도산팀의 플래시몹 행사를 즐긴 타인종 주민들은 한국 문화에 대한 흥미를 가지게 됐다며 즐거워했습니다. I thought it was really cool. I think a lot of people when they come to LA, they know there's a lot of culture, so I thought it was kind of cool to see a cultural event in LA, especially in Koreatown. So I liked it because of that. Yeah, it was very nice to see this musical. I thought it was very culturally diverse, and a lot of people come to Los Angeles for the diversity, and I thought this was a great example of that. 뮤지컬 도산팀은 웨스턴길 마당몰에서 공연을 마친 후 관객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윌셔와 세라노의 한국일보 광장 앞에서도 앵콜 공연을 가졌습니다. 화려한 퍼포먼스에 윌셔길을 지나던 사람들도 335 발길을 멈춘 채 플래시몹 구경에 빠졌습니다. 3.1 만세운동 100일주년을 기념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코로나나 이런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저희가 이거를 취소를 할까도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한인타운 경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운을 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선언서를 제가 이제 축약을 해서 읽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선조들이 쓴 글인데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말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소절 한 소절,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 마음에 와닿았고 우리가 그때 그 선조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공연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수선한 전국에서 LA 한인들과 타운 비즈니스에 힘과 용기를 불어넣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뮤지컬 도산팀은 새로운 배우들이 영입되어 더욱 풍성한 공연으로 오는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라미라다 극장에서 공연을 올립니다. 이날 플래시몹에서 주연으로 활약한 테너 최원현 씨는 백승범 씨와 함께 지난 1일부터 매주 일요일 라디오 서울 방송에서 오후 6시 뉴스 후 방송되는 쇼 프로그램 이두나무로 애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됩니다. 한국TV 김민입니다. 오늘의 지역 단신 전해드립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한국과 이탈리아가 미국행 직항 비행기를 타는 모든 승객에게 자국 공항에서 의료 검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미국행 노선에서 실시해온 발열 검사를 한국 시간 3일 출발편부터 모든 국적사와
미국 항공사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과 관련해 제약회사들에 대해 백신 개발에 관한 연구에 속도를 낼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질병통제예방센터와 함께 열심히 일하고 있다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적 구조 새 규정 등 트럼프 행정부의 각종 반이민 정책으로 인해 신규 합법 이민자가 매년 35만 명 이상 대폭 축소할 것이라는 추산치가 공개됐습니다. 새 공적 구조 규정이 지난달 24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내년부터는 큰 폭의 합법 이민 감소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올해 세금 환급액이 지난해에 비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지급된 세금 환급액은 평균 3,125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지급된 금액보다 0.6%가 줄었습니다. 다음은 전국 각 지역 단신입니다. 뉴욕주와 뉴욕시에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검사를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 지사는 연방정부로부터 코로나19 검사를 자체적으로 시행해도 된다고 승인을 받았다며 이에 따라 알바니주에 위치한 워즈워스 연구소에서 즉시 코로나19 검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감염 우려가 확산되면서 워싱턴에서는 혹시 모를 생필품 부족 사태에 대비해 쌀과 라면 그리고 물 등 사재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대형 할인 매장인 버지니아 페어팩스 소재 코스코에는 인파가 몰렸으며 H마트와 롯데플라자 등 한인마트에서도 쌀과 라면 그리고 물 등의 판매대가 텅텅 빈 모습이었습니다. 오클랜드 항을 통해 들어오는 컨테이너 화물선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중국에서 들어오는 화물선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국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 6명 모두 시애틀 지역에서 발생하면서 시애틀 지역이 코로나 대재앙에 휩싸였습니다. 제이 인슬리 주지사는 지난 주말 코로나로 인한 비상사태를 선포한 상태며 킹카운티에도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특히 킹카운티는 감염자 격리 수용을 위해 모텔 하나를 구입했습니다. 최혜원 앵커가 한국뉴스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이슈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문재인 대통령 탄핵 촉구 국민 동의 청원에 10만 명이 동의해 청원이 성립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 청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돼 심사를 거치게 됐습니다. 국회는 지난 1월 전자청원제도 운영에 필요한 국회 청원 심사 규칙 개정안을 의결해 온라인 청원 사이트인 국민동의 청원에 올라온 청원 중 30일간 10만 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소관 상임위의 회부에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문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날까지 10만 명 동의 조건을 채웠습니다. 국민 동의 청원 사이트에 올라온 청원이 10만 명의 동의를 얻은 것은 지난 2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해결 청원 이후 이번 문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이 두 번째입니다. 청원인은 청원글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사태 대처 방식의 문제를 제기하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한다고 썼습니다. 그는 이번 우한 폐렴 사태에 있어 문 대통령의 대처를 보면 볼수록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닌 중국의 대통령을 보는 듯하다며 대통령이 정말 자국민을 생각했다면 중국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입국 금지를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중국인에게는 마스크와 손소독제, 도시락마저 좋은 것을 퍼주면서 우리나라 의료진에게는 부실한 식사를 대접하고 대구 쪽에 의사를 파견하고 숙소는 알아서 하라는 게 나라의 대통령이냐며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만희 신천지 예수교 총회장이 현지 시간 2일 정말 죄송하다, 뭐라고 사죄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회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논란 이후 처음으로 이날 오후 3시 15분쯤 신천지 연수원인 경기 가평군 평화의 공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당국에서 최선의 노력을 했다면서 우리도 즉각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나 정말 면목이 없고 여러분들께 엎드려 사죄를 구하겠다며 취재진 앞에서 큰절을 했습니다. 이어 당국에서 지금까지 힘든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해줘 고맙다며
고마움과 동시에 정부에게도 용서를 구한다면서 큰절을 한 번 더 했습니다. 이 총회장은 힘이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정부의 인적, 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무서운 병이 왔는데 어느 부모가 그냥 보겠냐, 고치고자 하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 총회장은 자가격리 여부와 진단검사 일시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검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와서 받았다면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음성인 줄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신천지 측은 이 총회장이 가평 HJ 매그놀리아 국제병원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총회장이 절을 할 때 박근혜 정부에서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계를 착용한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이 총회장의 기자회견은 약 20분간 진행됐으며 이 기자회견을 마치고 돌아가려고 할 때 취재 열기로 장내가 혼잡해지자 이 총회장은 조용합시다. 질서 없으면 난장판 돼서 안 된다고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이날 현장에는 200명 이상의 경찰 인력이 경비에 동원됐으며 소독차가 도착해 주변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현지 시간 3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전날인 2일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방사포 발사 훈련을 지도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조선중앙통신이 김정은 동지께서 장거리 포병 구분대들의 화력 타격 훈련을 지도했다고 보도한 것을 통해 볼 때 이번 방사포 발사는 미사일을 운용하는 전략군이 아닌 포병 부대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매체는 이번 방사포 발사와 관련한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이동식 발사 차량에 탑재된 원통형 발사관에서 방사포를 쏘아 올리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방사포는 지난해 10월 31일과 11월 28일 발사된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됩니다. 북한의 방사포 발사와 관련해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발사체 2발을 20초 간격으로 연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합참에 따르면 발사체의 비행거리는 약 240km이고 고도는 약 35km입니다. 합참은 또한 북한이 작년 11월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할 당시엔 시험 사격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이번엔 포병부대에서 직접 훈련을 했다며 방사포의 실전 배치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아울러 이번 훈련에는 240mm 방사포로 보이는 무기도 동원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이번 훈련 관련 보도에 미국과 한국을 직접 겨냥한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방사포 훈련은 지난달 28일 진행된 6회 공군 합동 타격 훈련의 연장선으로 군사력 강화를 위한 정기 훈련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증권과 날씨 그리고 항공기 출도착 정보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한국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한인사회 뉴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